네, 지금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고합 275호 피고인 나영석에 관한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 확인하겠습니다. 검찰 측 참석하신 분이 192-216번의 번호로 되어 있네요. 세 분, 1번, 2번, 3번 분 나오셨네요. 세 분 학생 나오셨고,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는 192-167번, 1번, 2번, 3번 분 나오셨습니다. 형사재판 문제. 사건 1. 사실관계 및 진행 상황. 피고인 나영석이 운영하는 일반 음식점 나인틴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어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검사에게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점검 및 단속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하였다. 이 사건 업소에는 음향시설, 특수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DJ는 음악을 틀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홀 중앙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경찰관들에 의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적이 있으나 검사로부터 단속 당시 사진의 영상이 흐려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고 있으나 촬영한 영상이 수록된 CD 및 그 영상을 캡처한 현장 사진, 수사 보고, 수사 결과 보고, 의견서에 관해서는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들어 동의하지 않았다. 사건 2. 사실관계 및 진행 상황. 피고인 나형석은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의사 등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노인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차성원에게 노인 요양병원 설립 자금으로 6억 원을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고 차성원은 이를 받아들여 요양병원 운영 수익금을 매월 정산하여 그중 30%를 받고 투자금에 대한 보장책으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및 토지에 관해 8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받기로 약정하였다. 차성원은 출자금의 일부로 1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된 형식적인 발기인 대회에서 이사로 소개되었으나 투자금에 대한 보장책으로 제공받기로 한 담보 문제와 관련하여 불화가 발생하였다. 차성원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차성원의 약정 파기로 손실을 보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차성원은 피고인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병원 설립 자체를 장담할 수 없게 되자 본인 계좌와 배우자 이민정의 계좌에서 보관하고 있던 약 2억 7천만 원의 돈을 전액 인출한 뒤 개인의 대출 원리금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차성원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차성원은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차성원과 대질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차성원 모두 피고인과 차성원의 사이에 노인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어떠한 처분 문서도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둘 다 의료생협 명의를 이용한 노인 요양병원 사업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추가 문제. 피고인 나영석의 횡령죄와 관련하여 재판부가 바뀌어 공판 절차가 갱신되었고 재판장이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중요 사항의 요지를 알리고 물으니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차성원은 공판 절차가 갱신되기 전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증인 신문 도중 차성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여 재판장이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였고 피고인의 퇴정 이후 이루어진 반대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의 출석 상태에서 나머지 신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증인 신문 기일이 속행됨에 따라 피고인과 차성원의 약정 내용, 차성원이 노인병원 설립에 관여한 정도 등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속행된 증인 신문 기일 이전에 피고인과 차성원은 합의를 하였고 차성원은 증인 불출석 사유서만을 제출한 후 기일에 불출석하였고 그 이후 연락이 끊어졌으며 증인 구인영장도 행방을 알 수 없어 집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공판조서 중 차성원의 진술기재 부분과 경찰 및 검찰에서의 차성원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 양측에 먼저 주장하고 싶은 쟁점에 관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은 각 2분 정도 내에서 쟁점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찰 측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네, 쟁점의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촬영 행위는 적법한 임의 수사로 이 사건 CD 및 현장 사진, 의견서는 모두 증거 능력이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촬영 행위를 설령 강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증거 보전의 필요성, 긴급성, 범행의 현장성, 그리고 방법의 상당성이 모두 인정되어 영장주의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므로 모두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변론하겠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달리 위법성 조각 사유 또는 책임 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횡령의 점에 관해서 차성원이 지급한 금전은 위탁금에 해당하고 차성원과 피고인의 관계에 한정해서 보더라도 이 둘의 관계는 민법상 조합 관계에 해당하며 차성원이 지급한 금전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므로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변론하겠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 영득 의사 모두 인정된다는 점에서 변론하겠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제2회 공판조서 중 차성원 진술기재 부분과 차성원에 대한 경찰, 검찰 작성 각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사 측은 증거 능력이 모두 인정된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변호인 측에서 이 사건의 쟁점이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피고인 측 쟁점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은 검사 측이 정리한 바와 같으며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변론하고자 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먼저 이 사건 출입 및 촬영 행위가 임의수사가 아닌 강제수사로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점, 검사 측이 제출한 모든 증거가 위법한 강제처분에 의해 수집된 증거이거나 그 2차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는 점, 증거 능력을 부족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근거 조항은 위헌이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음을 주장하겠습니다. 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먼저 이 사건 계약은 의료법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므로 불법 원인급여라는 점, 다음으로 차성원은 투자자일 뿐이므로 피고인과 차성원 간의 관계는 익명조합 관계라는 점, 또한 차성원은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쟁점에 대하여는 2회 공판기일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이상 공판조서 중 차성원 진술 기재 중 일부 및 차성원에 대한 경찰, 검사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모든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무죄임을 주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양측이 보시는 이 사건의 쟁점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유사해 보입니다. 예, 다음으로 진행하는 절차는 검찰이 전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이 사건을 보는 의견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변호인이 이에 대한 변론을 하신 다음에
반박 또 재반박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나가겠습니다. 시간 제한은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시간 제한은 잘 지켜주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쟁점별로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측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네, 검사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가 금지하고 있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자백을 증거 능력 있는 증거들이 보강하고 있으므로 다음으로는 증거 능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촬영 행위는 임의 수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CD 및 현장 사진은 모두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는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는 바 형사소송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강제처분의 유형만이 강제수사에 해당하고 이에 그렇지 아니한 수사행위는 임의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법검찰관들에 의한 이 사건 촬영 행위는 강제처분이 아닌 독자적인 수사기법으로서 임의수사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을 강제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기관이 단속 현장에서 행하는 영상 촬영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가 없는 행위는 강제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촬영 행위는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형벌에 대한 불이익을 고지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적 간접적 강제를 부과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촬영 행위는 강제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법한 임의수사에 기한 의견서의 증거 능력 역시 인정됩니다. 설령 이 사건 촬영 행위를 강제수사로 본다고 하더라도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먼저 이 사건 촬영 행위는 현장성이 인정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촬영 행위가 일어났을 당시 식당 홀 중앙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었고 그러한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었음이 명백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촬영 행위는 현장성이 인정된다는 점이 명백합니다. 또한 증거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역시 인정됩니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이 사건과 같은 혐의로 송치된 적이 있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후 다시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영장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경찰관들은 영상을 촬영하여서라도 범행 현장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음이 인정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같은 혐의로 송치된 적이 있고 신고를 받거나 단속을 당해온 점이 있으므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충분히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증거 확보의 긴급성도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촬영 행위의 촬영 방법의 상당성도 인정됩니다. 이 사건 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어 객관적 은비 기대가 높지 않은 일반 음식점이고 이 사건 업소 내부에 공개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홀 중앙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는 모습에 대해서 촬영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달리 위법성 조각사유 또는 책임 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 사실은 유죄입니다. 이어서 피고인의 횡령의 점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와 불법행위 기사가 모두 인정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변론하겠습니다. 우선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첫째로 차성원이 송금한 금전은 위탁금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차성원과의 사이에서 비록 두 사람 사이에 동업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약정의 내용상 차성원이 지급한 금전은 동업계약상의 출자금이라기보다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준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차성원이 지급한 금전은 그러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을 뿐이 위탁금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위탁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가 성립하고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횡령죄의 지책을 부담합니다. 설령 피고인과 차성원의 관계만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민법상 조합의 동업자로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첫째로 피고인과 차성원은 민법상 조합 관계에 있습니다. 피고인이 차성원에게 함께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수익을 배분하자는 취지로 제의한 점, 차성원은 발기인 대회에서도 이사로 소개되었으며 차성원이 사업준비행위에 지속적으로 관여한 점, 그리고 차성원이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추가 송금을 하여 상호 출자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은 비록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과 차성원 사이에 공통된 이사에 기하여 동업계약으로서 성립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업재산을 피고인이 개인 칭호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더불어 피고인과 차성원이 익명조합 관계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인이 일요생협을 설립하여 영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는 익명조합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해서는 아니 되므로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익명조합이 설립할 수 없고, 따라서 익명조합에서 영업자가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상위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과 차성원 사이에 상법상 익명조합이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둘째로 차성원이 송금한 투자금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의 불법성이 더 크므로 피고인에게는 여전히 반환 의무가 존재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피고인의 불법성이 피고인은 일요생협 설립 과정에서 조합원 모집 현황 등에 대해 차성원에게 보고를 하지도 않았고, 차성원은 자본 출자 외에는 적극적인 탈법 행위의 일요생협 설립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차성원의 반환 청구권이 불법 원인이라는 이유로 부정된다면 주도적으로 의료법 위반을 회피한 피고인을 보호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와 불법 연도 기사도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차성원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원 상당의 금전이 노인요양병원 설립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금원입니다. 피고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좌에서 모든 금액을 인출하여 본인의 개인적 채무 편지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이는 불법 연도 기사를 추단할 수 있는 사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나영석은 횡령죄의 죄책을 집니다. 한편 변호인은 제2회 공판조서 중 차성원의 진술기재 부분과 차성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동의한다고 주장하나 이것 두 가지 모두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먼저 제2회 공판조서 중 차성원의 진술기재 부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제한 없이 증거 능력이 모두 인정됩니다. 또한 판례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전 공판기일에서 진술한 사안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경우 그것을 피고인이 책문권을 포기하여 의사표시의 하자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변경할 점이나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러한 명백한 의사표시에 의해 반대 신문권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것에 대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퇴정당한 것은 피고인이 욕설을 한 귀책 사유 있는 점인 점, 변호인은 여전히 참정하고 있었던 점도 증거 능력이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차성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사항이 적용되어야 하나 원 진술자가 진술 불능 상태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 불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그 법정 사유로 소재 불명을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송달 불능일 것, 소재 탐지 촉탁을 했으나 그것이 불능이어서 수사기관이 가능하고 충분한 노력을 모두 다했을 경우에 진술 불능 상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인장 역시 송달되지 못하고 집행되지 못하였으므로 314조의 진술 불능 상태가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변호인 측에서 방금 검찰의 주장과 관련하여 또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에 관해서 시간 지켜서 변론하시죠. 네, 지금부터 피고인 측 변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에 대해 변론하겠습니다. 검찰 측은 강제 수사를 축소 해석하고 있지만 이 사건 출입 행위와 촬영 행위는 피고인의 직업 선택 및 수행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을 수반함으로 모두 강제 수사에 해당합니다. 강제 수사에 해당하는 이상 헌법 제12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에 의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전 또는 사후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두 행위 모두 위법합니다. 그리고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예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보강 수사를 지시한 적이 없고 경찰의 영장 신청 역시 기각하였으므로 검찰 스스로 피고인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 당시 112 신고 등 특이 정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후 영장을 신청할 충분한 여유가 있었으므로 긴급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업소를 촬영하여 촬영 방법이 상당하지도 않습니다. 종합하면 이 사건 출입 및 촬영 행위는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이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증거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에 더해 수사보고와 수사결과보고는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므로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해 결국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변론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건 근거 조항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첫째, 이 사건 조항은 처벌법규임에도 영업의 위생관리, 질서유지와 같은 모호한 기준만을 정하여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 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 두 번째로 춤을 추는 행위는 판례상 개념 규정이 확립되지 않았고 행위 태양이 다양하여 법 집행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허용할 여지가 높아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조항은 모든 형태의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금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금지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일반 음식점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수많은 일반 음식점 영업자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거 조항이 위헌이므로 위헌 결정을 기다려야 하고 위헌 결정이 있다면 본 공소 사실은 죄가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횡령의 점에 대해 변론하겠습니다. 먼저 추가 쟁점에 대해서 차성원은 피고인이 아닌 자에 해당하므로 차성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및 제314조의 요건이 필요하고 차성원의 법정 진술이 증거 능력을 가지려면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퇴정 후 재차 반대 신문권을 부여받지 못한 사정이 있고 이에 대해 공소사실의 핵심적 사항에 대해 피의자 참고인의 검찰 대질이 시종일관 불일치하고 전체 사항 중 절반에 이르지 못한 부분만 반대 신문이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면 반대 신문을 통한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못하여 적어도 앞선 두 증거 중 약정 내용과 차성원의 업무 관여 정도 사항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고인과 차성원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출자액의 송금 경위, 본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사정 등을 볼 때 두 사람 사이에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위탁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었음을 논증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계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차성원의 투자를 받아 의료생협 명의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설립한다는 것으로 의료법을 명백히 위반합니다. 소위 사무장병원을 설립 운영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과 두 사람이 이를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하려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차성원이 급여 1억 원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됩니다. 설령 1억 원을 불법 원인 급여라 할 정도로 반사회성이 현저하지 않다 해도 판례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 규정을 강행법규로 보고 있는 바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고 피고인은 차성원에 대해 민사상 채무자가 될 수는 있을지라도 형법상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아닙니다. 검사 측은 피고인과 차성원이 조합관계였다 주장하나 차성원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투자자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은 독자적으로 재산의 처분 변경 등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하였고 그 현황을 차성원에게 보고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차성원이 업무 검사권을 가지고 이 사건 사업에 공동 경영해왔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부정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은 동업자가 아닌 익명조합 또는 그와 유사한 무명 계약 관계에 그칠 뿐이고 피고인은 1억 원의 소유자일 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령 동업 관계였다 해도 차성원은 그 관계에서 이미 탈퇴하였습니다. 두 사람 간의 불화가 발생한 후 차성원은 투자금 지급 중단 및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조합 탈퇴는 언제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바 차성원의 위 행위는 조합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탈퇴의 의사 표시이므로 그 표시를 한 2018년 7월경 차성원은 조합 관계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실제 조합에 출제한 사람은 피고인과 차성원 단 둘뿐인 상황에서 차성원이 조합에서 탈퇴하면 조합 재산은 피고인의 단독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차성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에 대해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며 공소 사실을 위한 근거 조항이 위헌이고 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모든 공소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변호인 측에서 그 변론한 내용에 관해서 검찰 측이 답변할 사항 좀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 답변 과정에서 변호인 측이 말했던 내용 중에 일부가 지금 검찰 측이 주장하지 않았던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검찰 측 재변론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변호인은 이 사건 촬영행위가 강제수사라고 주장하나 이는 부당합니다. 먼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처분은 명문에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촬영행위에 대해 규정이 없는 점, 또한 이 사건 촬영행위는 물리적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은 점, 판례에서 규정하는 영장주의의 예외 요건에도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적법한 수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을 자백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강 증거 역시 모두 증거 능력이 있으므로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은 유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한편 변호인은 식품위생법 본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부당한 주장입니다. 먼저 변호인은 술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본 규정에서는 명문의 규정에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부당합니다. 또한 변호인의 위헌 주장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시행 규칙에 따른 특히 이 사건 시행 규칙은 유흥시설과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시군구의 조례로 일반 음식점이더라도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제외된다라고 주장하는 등 상당히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현재 이 사건 규정이 부당하게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춤을 추는 시설을 영업을 하고 싶었다면 유흥주점으로 신고를 하는 다른 대체 수단이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침해 최소성에 반하지 않으므로 헌법상 또는 형법상으로 보호 가치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 이어서 변론하겠습니다. 우선 변호인은 피고인과 차성업이 동업관계 혹은 내적 조합 관계가 아니라 익명조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부당합니다. 차성원은 이 사건 약정을 동업의 의사로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조언을 하거나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서 추가 송금을 하면서 그리고 발기인 대회에서도 이사로 소개되는 등 동업관계라고 볼 만한 사정이 많습니다. 또한 앞서 변론하였듯 피고인의 상인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애초에 익명조합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설령 익명조합이라도 해지 시에는 반환 의무가 인정됩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차성원이 조합을 탈퇴하여 차성원이 지급한 투자금이 피고인의 단독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법 제85조에 의해 조합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리고 조합의 청산 시에는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존재하며 이는 익명조합의 경우에도 동일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피고인이 손실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반환할 금액이 없다는 익명조합상의 계약으로 항변할 수 있는 경우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 측에서 구체적으로 그 손실의 경위와 액수 그리고 더 이상 반환할 만한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변호인 측에서는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개인 채무를 변제한 점만 인정되고 이를 따로 다른 금원을 통해서 보충하였다는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한 차성원의 반환 청구를 거절한 때에 이미 피고인의 불법 명득 이사가 인정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성원의 지위에
차성원이 불법 원인 급여를 지급했으므로 위법한 위탁관계여서 이를 피고인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부당합니다. 이 사건 약정의 불법성은 피고인이 차성원보다 훨씬 큽니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였고 조합원의 형식적으로 모집하였으며 차성원이 이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지 못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의 타협법 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도 차성원의 반환 청구를 부정한다면 주도적으로 의료법을 위반하고 이를 탈법적으로 회피한 피고인을 보호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횡령죄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변호인 측에서 검찰이 주장한 방금 내용과 관련해서 또는 추가로 아까 다 하지 못한 변론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네, 변호인 측 재변론하겠습니다. 먼저 검찰 측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의미는 이 법에서 허용하는 강제 처분만이 가능하다는 취지이며 형사소송법이 정하지 않은 처분이 모두 임의 처분임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검찰 측은 물리력이 행사된 바 없어 임의 수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추리 및 촬영 행위는 피고인의 직업 선택 및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바 강제 수사에 해당함이 명확합니다. 세 번째로 검찰 측은 사건에 대한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판례를 근거로 이 사건 출입 행위와 촬영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례들은 국가의 안전, 국민의 생존 등을 법익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고 본 사건은 식품 접객업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법익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법익을 비교하면 전자의 크기가 현저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위 사건에서 영장 없는 촬영 영상에 대해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하급심에서는 경찰관들이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나체수를 촬영한 행위가 영장주의 위반임을 전제로 촬영 영상에 수록된 CD 및 캡처 사진 그리고 2차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이상 출입행위 및 촬영행위 모두 위법하며 모든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횡령의 점에 대해 재변론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검사 측은 민법 제746조 단서 조항 및 불법성 비교론을 수용한 판례를 들어 1억 원이 불법 원인 급여임을 부정하나 이 사건은 그 판례와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비교적 불법성이 더 크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차성원의 불법성이 피고인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 불법성의 정도가 미약하다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사무장 병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2018년 1월 관리 부실로 인한 화재로 46명이 목숨을 잃은 밀양 세종병원도 사무장 병원이었고 국민권익위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불법적으로 사무장 병원에 지급된 건강보험료가 무려 1조 9,900억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불법 행위에 대해서 불법임을 알면서 가담하고 투자한 차성원을 불법성이 미약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746조 단서는 불법 원인 규정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 면제에 대한 그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를 다투는 이 사건에 적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측은 피고인과 차성원을 동업 내지 내적 조합 관계로 봅니다. 그러나 조합원 모집, 재산의 처분, 임대차 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 계약 체결 등 이 사건 사업의 준비 과정을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진행하였음은 명백한 반면 피고인과 차성원 간에 있어 차성원이 피고인에 대한 업무 검사권을 가졌다거나 피고인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차성원의 동의가 필요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또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차성원은 조합 관계에서 탈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검사 측은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이상 재변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재판부가 좀 궁금한 내용들을 좀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호인 측 아까 이 촬영이 강제 수사라고 했는데 강제 수사로 본 논거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그런 취지였나요? 보통 강제 수사의 정의가 무엇이고 그래서 이 사건은 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강제 수사인가? 강제 수사와 임의 수사를 구분하는 기준과 이에 따라서 이 사건이 강제 수사라고 볼 논거 말씀해 보십시오. 학계도 그렇고 그 판례도 그렇고 강제 수사, 임의 수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내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어떠한 그 의무를 부과하면 강제 수사를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저희가 논거로 채택한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혹은 침해하는 경우에는 강제 수사로 보는 경우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 변호인이 판단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사 절차가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국민에 대한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수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면 강제 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의 수사의 개념을 넓히면 수사의 편리성은 있을 수 있으나 과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런 인권 침해 같은 사안. 알았어요. 모든 기본권 침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강제 수사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네요. 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뉘앙스는 제가 그렇게 좀 들었습니다.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요. 한 가지 좀 더 변호인 측에게 더 물어보고 싶은데 이 사건 식품위생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 헌법 체계상 법률의 위헌을 이유로 바로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그건 알고 있을 건데 그럼에도 이제 이렇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논거가 포괄유임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건 같이 각 식품 그러니까 영업자들이 준수할 사항도 정할 수 있을 것인데 여기 이 법이 정한 것처럼 영업의 위생관리,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이런 것 말고 어떤 식으로 그런 법률이 하나하나 다 규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가요? 모호한 개념만을 규정해서 이 법률이 만약에 처벌 규정이 없다면 이렇게 만약에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뿐이라면 이렇게 규정해도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형벌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위임의 정도와 위임의 내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행위를 하는 등의 이런 구성 요건을 규정한다거나 어떠한 정도를 규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한 후 그것을 시행규칙에 위임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포괄적인 모호한 개념만을 정해서 모든 것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협을 이용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 비의료인이 의료 영업을 하려고 한 행위 이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다. 또는 강행법규에 반하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특히 그러면 이것이 비의료인이 직접 의사로서 영업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고용해서 하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되기도 하고 심지어 강행법규로서 무효라고까지 하는 것인지 그 판단 기준을 어떻게 제공하는 것인지 논거를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하여서 영리적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 그리고 그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 이를 사무장 병원이라고 해서 의료법에 위반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서 의료기관을 운영하였을 때 이것을 이 병원의 운영이나 수익 배분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의료인이 그 행위를 주도하고 전체적인 그 병원에 대한 업무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의료법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만약에 의료인을 고용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운영의 그 병원에 대한 운영을 비의료인이 주도한다면 그것은 의료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례도 보고 있다고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측은 먼저 아까 변호인 측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러한 그 촬영 행위, 영업장에서의 무단으로 들어가서 촬영하는 행위가 강제 수사냐 아니냐에 관한 것을 논거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법에 그러한 행위가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강제 수사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적절한 논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본인들이 생각하는 강제 수사와 임의 수사를 구분하는 논거가 무엇이고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떤 측면에서 강제 수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할 수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검사 측은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저희는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강제처분은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보면서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심리적 간접적으로 지문 채취를 강요하는 것은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서 의무 부담 또는 기본권 침해를 기준으로 볼 경우 그 범위가 넓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검사 측도 이러한 입장과 유사하게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 여부에 따라서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가 구분된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명시적인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어떠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임의 수사로 보았고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를 가장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 검찰 측 입장에서는 이 수사관들이 수사하려고 지금 영업장에 들어오는 거라는 걸 알았으면 주인은 못 들어오게 막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속이고서 영업장에 들어가서 모르게 촬영하는 것 이런 것은 그 약간 묵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데 그러한 행위도 적법하게 다 허용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모든 상황에서 그러한 수사가 모두 허용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사건의 촬영 행위가 적법 수사라고 주장하는 근거로서 그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주장했던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현장성과 증거 보존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적법한 수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현장성, 긴급성 이것은 강제 수사임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강제 수사이지만 현장성과 긴급성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해야 되고 근데 그때는 사후영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반부 주장은 이건 강제 수사가 아니라 임의 수사니까 그냥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니까 서로 지금 답변 내용이 다른 거 아닌가요? 어때요? 네. 검사 측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저희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임의 수사로 보되 만일 강제 처분이 해당한다고 인정하더라도 영장주의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사후영장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용하고 있는 영장주의 예외 요건 3가지를 명시한 판례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그 판례에서도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러한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경우 이제 영장주의 없이도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저희는 사후 영장이 없어도 적법한 수사라고 주장합니다. 각 2분씩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실까요? 따라서 이 사건 징역계약은 유효하므로 원고의 피고 김증녀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종결하는 절차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찰 측이 최종 의견 말씀 주시고 그다음 변호인 측에서 추후 변론하는 거로 정리하도록 하죠. 검찰 측 최종 의견 말씀해 보십시오.
네, 최종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피고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촬영 행위는 물리적 강제력 행사 여부라는 명확한 기준 하에 모두 적법한 임의수사이며 설령 강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영장주의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당해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이유 없으며 변호인이 국가보안법과 식품위생법의 법익을 비교하는 논거는 법익의 크기를 자의적으로 비교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횡령의 점에 관하여 차성원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용도 목적을 특정하여 위탁한 위탁금의 성질이 있고 피고인과 차성원의 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며 설령 차성원이 지급한 금원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더라도 의료법을 회피하여 우회적인 수단으로 의료 생협을 설립하려 했던 피고인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므로 불법성 비교론에 의해 피고인에게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고의와 불법 영득 의사 모두 인정됩니다. 또한 변호인이 추가적으로 주장한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도 제2공판조사 중 차성원 진술기재 부분과 차성원에 대한 경찰, 검찰 작성 각 진술조서 모두 증거 능력이 인정됨이 명백합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유죄가 명백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법정에서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키며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나영석을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유죄로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모든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형 의견은 따로 없나요? 구형 의견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없으면 없는 거로 할게요. 자, 변호인 측 최후 변론하세요. 네,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먼저 법 위반 사실의 조사가 종국적으로 형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제 수사에 해당합니다. 강제 수사에 해당하는 이상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적법 절차 원칙을 따라야 하며 사후적으로라도 영장주의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춤이 유흥이 아닌 문화로 인식되는 시대입니다.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시대착오적이고 비현실적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헌적인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합니다. 또한 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재산을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했을 뿐입니다. 검사 측이 주장하는 피고인과 차성원 간의 내적 조합 관계는 성립한 바 없거니와 그 실체 역시 동업이 아닌 개인 사업자와 투자자 관계였고 가사 그 관계를 조합으로 보더라도 차성원은 이미 그 조합을 탈퇴하였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검사 측은 몇 가지 정황만으로 그 조합과의 관계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횡령의 죄가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혹은 전단의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고 횡령의 공소사실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잘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다들 고생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지요. 수고했어요. 네. 이제 영장주의 없이도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단독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의적인 수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기 때문에 조합으로 보더라도 차성원은 이미 그 조합을 탈퇴하였습니다. 운영을 비의료인이 주도한다면 그것은 의료법에 위반하는 것으로